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가끔 이슈에 대한 가십을 담은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보니 SNS를 통해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자세한 내용 황박모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이런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면 무조건 처벌받는 거죠? 네, 일단 먼저 어떤 유명인들과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소설과 같은 지라시들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게 받은 글이라는 제목에다가 마치 그 상황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읽으면 내가 되게 큰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데요. 이게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퍼지다 보니까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예훼손보다는 처벌이 더 무겁고요. 그래서 허위사실 등을 메신저를 통해서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매우 중하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지라시의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이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공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와닿지 않으시죠?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제가 지라시를 유포하게 되면 인터넷을 하는 그 누구라도 들어와서 쉽게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태를 공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전혀 와닿지가 않으시죠? 일단은 공공의 이익과 대비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비리를 밝히는 어떤 내부 고발의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지만 공공의 이익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적인 목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유명인의 지라시가 대부분이 좀 확인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그것도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라시를 받아서 근데 사실 안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는 또 괜찮죠. 보는 거는. 이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메신저 등을 통해서 지라시를 받게 되면 이게 사람 심리상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봐야죠. 궁금하니까. 저도 봅니다. 이게 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는 건 괜찮고 근데 전달하는 건 문제가 맞습니다. 되죠. 예를 들어서 지라시가 올라온 어떤 단체 대화방에 제가 있었고 이를 묵인했다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분명 없이 누군가 물어봅니다. 야, 너 혹시 그거 봤어? 그거 알아? 라고 할 때 무심결에 저도 나 그거 아는데? 라고 하면서 내용 전달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대부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최초로 퍼뜨린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전달만 해도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재판으로 가게 되면 만든 사람, 최초 유포자, 중간 전달자 등에 따라서 처벌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전달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설 정보지를 1대1 메신저라든지 개인 간의 그 메신저, 무슨 톡 이런 걸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불만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밀하게 한 명에게만 보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따질 때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전파 가능성, 용어는 좀 어렵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제가 비록 한 명에게만 줬다고 해도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피해자 쪽에서 중간 유포자까지 지정해서 고소하게 되면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른바 지라시에 어떤 배우가 이렇다더라. 이런 정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되지 않은 내용 때문에 그 배우는 사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럼 유포자에게 그 손해를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라시 때문에 어떤 배우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해서 사람이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경쟁사에서 상대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좀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단순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방영 자체를 위태롭게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찌라시로 인해서 출연 중인 드라마의 시청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찌라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제작사나 기업이 직접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오늘 법률의 쓸모, 사설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